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정보 채널 우리집TV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지역은 목동 학원가하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의도까지 10분이 걸리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코스트코, 롯데마트, 두 대형마트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평동, 더 정확히는 양평 1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신혼시절 4년을 여기 양평 1동에서 살았는데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동이라고 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양평을 떠올리게 됩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인 양평은 정확히는 양평군, 서울의 양평동하고는 다른 군 단위의 행정구역입니다. 저 같은 경우 사람들이 예전에 집이 어디냐고 많이 물어봤을 때 양평에 산다고 하면 경기도 양평으로 많이 오해하시곤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먼저 양평동의 위치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은색 원은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를 표시한 것이고요. 양평동은 여기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곳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영등포구에 속하고 한강변과 맞닿아 있다고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 보이시는 안양천을 따라 쭉 올라가면 한강변까지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 같은 경우 이 경로로 해서 러닝을 많이 했었는데요. 천천히 걸어서 가면 30분,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평동에 5호선 양평역이 있어서 여의도역까지 지하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엔 같은 5호선인 광화문역으로 많이 출퇴근했었는데요. 양평역에서 광화문역까지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여의도 광화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지역 중 하나로 평가가 됩니다.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평동이라고 하면 정확히는 여기 보이시는 선유도역 근방부터 내려와서 양평역 근방까지가 양평동이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5호선 양평역 일대, 이 주변이죠. 5호선 양평역 일대, 양평 1동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 여기 검정색 원으로 표시한 목동이라는 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동하고 양평동하고는 여기 보이시는 안양천을 사이에 끼고 근접해 있습니다. 목동의 집값이 부담스러운 학부모들에게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양평동은 좋은 차선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도 양평동에 사는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 학원을 목동으로 많이 보내기로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평동에는 여의도 광화문 일대를 환승 없이 도착할 수 있는 5호선 양평역이 여기 있습니다. 양평동, 더 정확히는 양평 1동 일대 면적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이 일대 어디에서든 5호선 양평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 거리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양평역에서 정거장 하나만 더 가면 영등포구청역이 여기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실 수도 있고요. 영등포구청역하고 2호선 한 정거장 더 가면 당산역이 여기 있습니다. 당산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실 수 있고요. 양평동 집값이 당산역하고 영등포구청역 이 두 일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에 있어서는 두 지역하고 비교해서 크게 밀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평동에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코스트코하고 롯데마트 두 대형마트 두 개가 붙어 있는데요. 특히 양평동 코스트코가 국내 1호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 근처의 광명을 제외하고는 코스트코는 양평점이 유일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양평동에 살면서 코스트코하고 롯데마트를 편한 옷차림으로 꽤 언제든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특히 코스트코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장이 넓지 않아서 여기 보이시는 이 도로가 많이 막혔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사니까 필요할 때마다 소량으로 사서 들고 올 수 있었던 것도 많이 좋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는 양평동을 호갱노노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요. 양평동의 집값이 어떠냐 라고 누군가 물어보시면 전반적으로는 비싸진 않다.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싸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광화문 쪽으로 출퇴근했었는데요. 공덕 같은 마포 일대가 직장하고 가까웠는데
집값, 전세값이 비싸다 보니 찾다가 양평동이 당시 예산하고 맞아 떨어져서 정착을 했던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나 또 여기에 있는 양평동 삼천리 아파트가 양평역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32평 기준으로 8억 9천, 7억 7천 정도 한다고 나오거든요. 양평역일 때는 2년 이내 신축 아파트는 거의 없고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중반에 지어진 소규모 세대의 아파트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에 준공된 여기 있는 양평동 미소지움 아파트가 가장 신축인데 마찬가지로 세대수는 128세대로 그리 크진 않습니다. 내년 3월에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가 여기 있는 양평 중흥 S클래스 아파트이고요. 양평 기계상가를 재정비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기억으로는 7억 후반에 분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주변 시세 대비 살짝 비싸다는 느낌이 있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렴한 분양가였네요. 물론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셌습니다. 양평역 남쪽으로도 작은 단지들이 조금씩 모여 있는데 주목해 보실 만한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양평 신동 아파트이고요. 1982년 준공돼서 이제 준공 30년 차가 돼가는 아파트이고요.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인데 안전진단은 몇 년 전 이미 통과를 했고 현재는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 접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걸 감안하면 안전진단 통과한 것 자체로도 이미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이 일대에서는 재건축 사업성이 나올 만한 단지가 이곳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21평이 7억 1천만 원인 거 보면 그런 기대감이 시세에 어느 정도 녹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군데군데 소규모 아파트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여기 예라고 표시한 게 있는데요. 양평 12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내년쯤 일반 분양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G라고 표시한 게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를 표시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산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중소형 업체들이 모여있는 업무용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평동 일대가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산들이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곳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세 곳밖에 없지만 물리역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상당히 많은 지산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0평대는 9억선, 10평대는 7억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호선 역세권, 목동 학원과를 이용할 수 있는 동대치고는 가격이 막 비싸다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양평동에서 오목교를 건너면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목동 일대가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목동 7단지가 오목교역 목동역 일대에서 시세를 이끄는 대장 단지라고 할 수 있고요. 하이페리온 같은 주상복합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목동을 보여드린 이유는 양평동하고 비교하면 집값의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목동에서 살고 싶은데 집값이 부담스러우시면 양평동이 하나의 좋은 차선책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양평동에 살면서 목동에 있는 현대백화점도 걸어서 자주 다녔고요. 목동 인프라를 양평동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양평동의 학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다음 화면으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양평동을 포함한 영등포구 일대가 대부분이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국내 산업 기반이 공장 같은 생산 위주의 2차 산업에서 서비스 같은 3차 산업, 그리고 4차 산업까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 일대에 있던 공장들이 대부분 서울 밖의 지역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주거시설이 메꾸기도 했지만 중공업지역이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산업센터 같은 업무시설이 새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이전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평동 학구는 목동 같은 주거 중심의 지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대단지 아파트 자체도 목동하고 비교해서 많이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 느끼기에는 양평동에서 자녀를 키우기에는 뭔가 2% 부족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다음에 다룰 양평 12구역 같은 양평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제가 살던 당시와 비교해서 부족하게 느껴졌던 학군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양평동 재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동 재개발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양평동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요. 이전에 다뤘던 노량진 뉴타운 같은 재정비 촉진 지구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적용되는 법도 서로 다르고요. 이건 나중에 재개발 종류에 대해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같은 범주에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평동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당초 여러 구역이 있었지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양평 11구역은 구역 해제가 됐고요.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 해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알아보니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접수 중에 있다고 합니다. 13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까지 진행이 됐지만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합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드리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평 12구역은 현재 이주 중에 있고요. 건설사는 GS건설이 선정되었습니다. 며칠 전 현장에 둘러봤는데 활발히 이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영등포 기계상가 자리에는 현재 총 308세대의 양평 중흥 S클래스가 건설되고 있었고요.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양평 12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동 707세대가 지어질 예정이고 5호선 양평역 초역세권의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4개 단지 아래에 다른 형태의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있는 건물은 지식산업센터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시설에 더해서 이런 업무시설도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분양은 내년 말에 예정이라고 하고요. 준공은 2024년 8월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드리면요. 양평동, 양평 1동은 5호선 양평역 역세권으로서 여의도나 광화문 같은 업무지역에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다른 업무지구인 마곡이나 구로, 가산으로 이어지는 지하철은 없지만 거리상으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환승의 방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가 중공업 지역이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다양한 업무시설이 지역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중공업 지역이 한계로 주거 전용 지역에 비해 학군이 미흡하고 대형 아파트 단지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옥동과 인접해 있어서 학군에 대한 아쉬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천을 따라 한강 일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자전거 라이딩이나 조깅 같은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양평동은 입지 대비해서 싸게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영등포구 양평동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